Найдите там кто-нибудь босса, он чем там один с концом этим ебется, где все остальные? Сил 8 назад уже, блядь. Ой, влетели. Есть. 아마 선원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기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게 이게 술의 결과다. 술은 절대 안 돼. 이게 무슨 참 엄청난 사고인데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은 운항으로 이게 결론이 났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님. 네, 수사기관에서는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음주로 이제 판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부산지검에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두에 계류 중이던 요트들을 충돌하고도 음주운항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무리하게 도주 진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광안대교를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그 선장에 대해서는 선박 교통 사고 도주, 그리고 또 당시에 그 광안대교 출입 통제가 되기도 할 정도로 그 교통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 방해죄 등 해서 총 6개 법률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네. 그 회사 안전법 위반 등의 제명으로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이 수사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선박의 항해 기록 장치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을 했습니다. 아, 선원들 휴대전화를 다 압수해서 조사를 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박 후에 조타실에서 모여서 네. 선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다 술 때문이다라는 대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현지 친구들에게 선장이 술에 취했다 이런 문자를 보낸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 일일이 다 확인을 했네요. 하지만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장 처음에 체포됐을 때 정박 후에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뒤집어진 건가요, 예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선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의학자, 양리학자 등 전문가를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설령 선장의 주장대로 정박 후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양과 시간 등을 비추어 봤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이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1년간 용호부두를 드나들었던 5,000톤급 이상 배들을 조사를 다 했는데 항적을 조사를 했는데 이 시그렌트호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출항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구역의 협소해서 자동차를 빼듯이 전진 후진을 계속 반복해서 빠져나가야 앞뒤로 되는데. 가면서 천천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야 되는데 가속을 높이면서 계속 전진만 했다는 전방으로만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화면상으로도 확인이 드러나니까요, 그죠? 변호사님, 이게 정말 부산 시민들 전체를 불안에 떨게 했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일단 수사 단계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비로소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사고 후에 또 도주도 하려고 했었고 또 음주도 아니었다라고 했던 것만큼 아마 혐의를 다 인정하지는 않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운전을 하셨던 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을 사용했던 법인, 그러니까 회사 법인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사안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손해액이 추정만 28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손해액이 많죠. 많아서 안 할 수는 없는 소송이고. 결국 어떻게 소장님 용호부두는 폐쇄하기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고 이후에 긴급 대책으로 3개월간 1,000톤 이상 선박은 입항을 제한해놓고 있었습니다. 용호부두에서 처리할 물동량은 감천 7부두로 옮겨간 상태이고요. 지난 25일 해양수산청에서는 금년 6월 4일부터 용호부두의 화물 처리를 영구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예 그냥 안전조치를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부두 폐쇄로 좀
뭐 일하던 분들 이런 분들 피해는 입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용호부두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6월부터는 또 다른 부두로 옮겨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다급히 도서관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갑자기 손에 든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 몸무게 30kg대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합니다. 남성은 살려달라고 비는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내동댕이 칩니다. 커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불과 지난해 연말에 거제에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화가 났었는데 또 묻지마 범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제 밤 부산 사상구의 동서대 앞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여성들이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거리의 CCTV에 잡혔는데요. 화면이 나오네요. 저게 막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죠. 장면입니다. 네. 여성들이 도망 나온 곳은 바로 카페입니다. 10대 남성이 2층으로 올라오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네.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사람들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간 건데요. 피해 여학생도 도망치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장님, 가만히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한테 갑자기 그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남성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때 무릎을 꿇는 등 행설수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비웃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근 마트에 가서 흉기를 저 화면이네요. 저기 합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서는 듯이 있는 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또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과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 우울증이나 술이 어떻게 변명이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변인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싫어한다, 혹은 뭐 갑자기 뭐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게 되면은 사실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은 우발적으로 이제 저지른 강력범죄가 2012년도에 한 7천여 건 정도 됐는데요. 2016년도에는 한 8천여 건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크게 늘어났네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벌인 살인 미수, 방화범죄 이런 것들이 한 40% 정도로 한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게 정신병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감형을 받으니까 또 금방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실 텐데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감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별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또 다르게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징역형 선고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조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치료 감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호시설에서 정신병이 나아서 안전해질 때까지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사실 그 기간이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장 15년에서 연장을 또 하게 되면 21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바로 사회에 내보내고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럼 치료 감호라는 게 범죄의 원인이 됐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다라고 이제 치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가 없죠. 518 차주 되시죠? 여기 거주자 주차구역인데요. 차를 좀 빼주셔야겠네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야, 58! 왜 내 자리에 차대냐고! 왜 자꾸 남의 자리에 차대냐고! 우리 시사마자 작가들이 정말 좋은 영상 잘 찾아냅니다. 주차 때문에 이런 일 참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주차 문제 심각하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주차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근데
자신이라는 개법동 공장에서는 주차된 차량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열쇠가 못 들어가게 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경찰 조사에서 내 주차구역에 누가 차를 대서 화가 나서 그랬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내 자리에 차를 대냐 강력한 항의의 표현이었죠. 예, 똑같은 일이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도 있었는데요. 네. 이웃 주민이 자신의 자리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차를 긁어서 270만 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을 했습니다. 차 못 쓰게 한 것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는 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로 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자는 네.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첩첩산중이군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좁은 골목길에 덤프 트럭을 몰고 가는 남성이 네. 이제 골목길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 한켠에 이제 소형 자동차를 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저 화면이 모이네요. 네,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네. 소형 자동차의 그 여성분께서 이제 빼지 않고 집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덤프 트럭이 그 좁은 틈을 네. 그대로 이제 뚫고 지나를 가는데 그러는 바람에 이 소형 자동차가 말 그대로 짜부러졌다고요. 그렇네요. 뭐 부서졌네요. 네, 그래서 네. 타이어가 터질 정도였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야, 보험 처리해. 그 차를 갖다가 그냥 고의적으로 충격하다시피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뉘우침도 없이 도주해버렸고. 어떻게 됩니까? 저런 경우에는 진짜 뭐 또 트럭 운전자가 욱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보험 처리하면 되는가요?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운전자도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뭐 보험 처리해 네,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차를 가지고 남의 차를 지금 손괴를 했는데 네. 그냥 손괴죄도 아니고 특수 손괴죄가 되거든요. 이게 특수자가 붙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뭐 네. 누군가를 상해를 하면 특수상해, 폭행하면 특수폭행, 협박하면 특수 협박죄가 네. 되는 것처럼 손괴죄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면 특수 손괴죄가 되는데요. 일반 손괴죄보다도 네. 훨씬 무겁게,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가중처벌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이나 뭐 칼 네. 정도는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차량도 그 정도 그런 뭐 칼이나 네. 그 총급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량은 어느 정도로 네. 내려지는가요? 그래서 특수 손괴죄가 된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로 구속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군요. 네. 네. 그 영화에서 볼 법한 일도 일어났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경남 김해의 한 빌라촌에서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네. 주차 시비 때문에 가스총을 발사를 했어요. 네. 네, 50대 남성이 앞에 정차된 차에게 차를 빼달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던 30대 차량 운전자하고 이제 실랑이가 좀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일단 몸싸움이 시작됐네요. 네네네. 화면상으로는요. 그래서 앞차 운전자가 이제 차를 빼주기는 했지만은 네. 이제 옷을 집어던지고 이제 몸싸움을 이제 벌이게 된 건데요. 아이고. 네. 네. 분을 이기지 못한 50대 운전자가 집에 네. 가서 가스총을 들고 나와서 남성에게 두 발의 총을 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스탄이 피해자 몸에 맞지는 않아서 뭐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총성에 놀란 주민들이 신고가 이어지고 그랬다고 하네요.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총소리를 듣고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 후에 그 사람이 총을 쐈다는 걸 듣고 저렇게 막 몸싸움도 하고 저런 상황을 벌이다가 이게 경찰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나 뭐 가해자나 이게 좀 후회합니까? 어떻게 경험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해 50대 네. 남자가 주차 문제로 이웃집 60대 여자분과 네. 언쟁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던 강목을 휘두르자 네.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니까 여자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아들이 뛰쳐나와서 서로 멱살을 잡고 네.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 입건이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 당사자 이 사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양 당사자들의 조정을 하면서 네. 서로 다
그 당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구애를 해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 이웃 간에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욱하는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네. 냉정하게 심호흡을 한두 번 하면서 네.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이런 주차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막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지자체가 주택가 주차난 때문에 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구역을 이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주민등록상 거주자 혹은 상근 네. 근무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22,000원 그리고 뭐 전일 한 4만 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정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정작 신청을 해놓고도 사용료를 내는 주민들이 주차장 사용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변호사님, 이 부정주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규정이나 법규 이런 거는 없나요? 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네. 그죠? 네.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자체가 뭐 이게 돈만 받고 관리를 전혀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를 할 경우 필요에 네. 따라서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견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기 돈 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 저녁에 퇴근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되고 있으면 자기는 차 될 때도 없는 상황이 되고 보면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지자체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